039 그리스도 요가 18장 -2 1만 5천 피트의 두 산 사이 계곡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제법 셌다. 하지만 여름에는 산 속에 눈이 녹으면서 거친 급류가 되었다. 계곡 끝에 이르자 링마탕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는 거기서 그날 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나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곳 사원 원장이 우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내가 게쉬 린포체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춘비 협곡으로 들어선 우리는 사원을 향해 갔다. 링마탕은 협곡 끝 산 옆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저 멀리 야통 마을이 보였다. 그곳은 히말라야 너머에 있는 첫 번째 티베트 마을이었다. 여기서 부르알이라는 야생 양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야생 곰들이 산숲에서 내려와 농작물들을 망쳐놓기도 했다. 이곳 유목민들은 표범이나 늑대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티프 개들을 길렀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자 승원장은 무척 기뻐했다. 그가 우리에게 이틀 밤을 머물도록 극구 권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제 한 산맥만 넘으면 바깥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전에 쉬면서 힘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우리는 기뻤다. 겨울이었음에도 춘비 협곡은 아름다웠다. 야퉁은 잘 사는 마을이었다. 아마추의 양쪽 강변을 따라 이곳저곳에 돌집들이 산재해 있었다. 거기 체류하는 동안 나는 게쉬 린포체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 거기 머무는 동안 내가 그의 숙소에서 자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푹 쉬고 든든히 먹어두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제펠령령을 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동절기에 나탈라를 지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이제 인도와 티베트의 경계를 이루는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게쉬 린포체의 숙소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으려니 게쉬 린포체의 영향이 느껴졌다. 나의 스승 역시 그런 영향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스승이 말했다. 평화는 투쟁의 부정이 아니야. 악을 무조건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고결해지는 것은 아니야. 추함을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워지니? 대대의 추구는 결코 평화적인 것도 덕스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대대는 항상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지. 어떤 것에 대한 부정 그 자체가 투쟁을 만들어. 미덕은 결코 대립되는 것에 대한 부정의 결과가 아니야. 평화는 전쟁의 부정이 아니야.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 자신의 투사이기 때문이지. 무슨 주의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념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 게쉬 린포체로부터 유사한 말을 들은 걸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거듭 말해야만 해. 왜냐하면 너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좌파나 우파나 관념을 따르기는 마찬가지야. 자신의 관념이 상대방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전쟁, 증오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관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는지 인식할 때에만 화해가 가능해. 우리는 스스로를 영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인도인 등등으로 부르고 있어. 사람들은 집단에 매달리고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이지. 그러한 소속감이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기 때문이지. 그러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분리, 분열, 전쟁을 이야기하게 되지. 하지만 그런 속에서 안전은 불가능해.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든 이념주의자들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를 믿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신조는 항상 분리를 낳기 때문이지. 따라서 그것은 분열의 요소이지 통합의 요소가 아니야.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는 한 그 갈등 신조는 항상 분리를 낳기 때문이지. 따라서 그것은 분열의 요소이지 통합의 요소가 아니야.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는 한 그 갈등의 투사는 필연적이야.
따라서 평화를 얻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자신의 내적인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무의미해. 내적인 심리적 갈등은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전쟁에 반대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만을 야기하게 돼. 그러나 전쟁의 원인이 되는 내적 갈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너는 전쟁 도발자도 평화주의자도 되지 않아. 너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왜냐하면 내면에서 평화를 얻었기에 세계에 대해서도 평화적이 되기 때문이지. 따라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저곳에 속하거나 이런저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거야. 사람들은 때때로 적을 바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아주 흔쾌해하지. 그리고 이것은 주의 주장이나 내적인 심리적 갈등에 의해 지속되게 돼. 그렇게 사람들은 사상, 국적을 통해 탐욕과 자기 강화를 통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내적인 전쟁이 외적인 전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야. 그것은 항상 대립 속에 있는 미숙한 마음의 외침에 불과해. 너는 무언가 되기를 원해. 전쟁 영웅, 백만장자, 고결한 사람, 평화주의자 등등. 하지만 바로 그 뭔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갈등을 낳게 돼. 뭔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을 때 평화가 있게 돼. 그리고 되기가 실제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너는 되기를 그치게 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실제가 창조성이 현존하게 되지. 너는 더 이상 안전을 구하지 않게 돼. 안전을 구하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창조적 존재의 환희를 알 수 없어. 안전의 바탕은 알매이지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야.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 느낌은 자기 인식과 신성한 이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지 이상주의자의 공격적인 자기 독단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과 가슴은 평화롭고 고요해야만 해. 그랬을 때 비로소 갈등이 없는 상태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하나의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내듯이 하나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 갈등을 종식시키려면 너는 반드시 자아를 이해해야만 해. 왜냐하면 자아인식과 더불어서만 내적, 외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지. 대량 학살, 기아, 불행, 파괴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그 문제가 발생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초래되게 돼. 그렇게 되면 관심이 오로지 탐욕과 악의를 재조직하는 데만 쏠리게 되고 혼란과 적대감은 계속 남게 돼.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속에 깊이 심겨진 뿌리를 직접 다루어야만 해.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치에 대한 내적 깨달음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노력은 혼란과 불행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야. 이 점이 이제 분명해지지, 그렇지?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통해 쓰러질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돼. 그리고 다름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영속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 방법과 수단에 대해 덜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자기 자신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더 빨리 영원한 가치를 지닌 대대의 갈등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돼. 이해력을 지닌 자의 입술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러나 이해력이 부재한 자에게는 몽둥이 찜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가 말을 마쳤다. 그러나 나는 한동안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듣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단순히 말만 듣지 않는다. 나는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듣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자유와 변화가 찾아온다. 원장 또한 깊은 명상 속에 잠겨 있었다. 그 명상은 자아를 드러내는 명상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명상이다. 하나의 관념에 집중한 채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명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실제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날 밤 나는 푹 자고 푹 쉬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새로운 기운이 넘쳤다. 이제 제펠령을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찍 출발하였다. 제펠령의 중턱에 왔을 때 한 오두막이 보였다. 우리는 거기서 그날 밤을 묵었다. 우리는 장장 8시간 동안 깊은 눈 속을 헤치며 여행했다. 때로 눈이 우리 허벅지까지 쌓여 있는 곳도 있었다. 내 생각에 다음 날이 최악일 것만 같았다. 제발 눈폭풍만 불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고지대 중령에서 맞는 폭풍은 끔찍한 체험이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눈폭풍이 불면 몇 야드 앞도 볼 수 없게 된다. 동절기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길 위에는 눈들이 높게 쌓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우리가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아주 좋았다. 햇볕이 뜨거웠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따갑게 내리쬐었다. 제펠령 꼭대기에 이르자 저 아래로 시킴의 수도 강톡이 내려다 보였다.